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한 개발자 신진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노베이스 웹 개발 편의성을 위한 발버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웹 개발에 문안으로 시작했지만 사용자 경험, 즉 UX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개발을 처음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좌충우돌의 과정과 작은 성공들이 여러분께 공감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고양이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도 이렇게 겹칠 때 앞에 뒤로 조정도 가능하고 좌우 반전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클릭했을 때 각자 이제 부여된 성격대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었고요. 이렇게 일기를 작성했을 때도 제 일기에 대한 대답을 각자 이제 자기 성격대로 응답해주는 일기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U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이제 겪었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드래그 기능은 리액트 드래거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드래거블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이제 주요로 사용되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전부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바운즈에 페런트 속성을 부여하기도 했고 이제 포지션을 사용하고 이벤트 핸들러로는 온스타트, 온스탑 이렇게 네 가지만 사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당면했던 문제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고양이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양이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을 때 좌우 반전을 클릭했을 때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뒤집히고 또 클릭을 하면 뒤집히는 걸 이제 유저가 보통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현했을 때 당면한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1초 이상 지연된 후 반영되는 고양이를 이제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보았더니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 좌우 반전을 클릭했을 때 백엔드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 요청을 보내면 또 DB로 요청을 보내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DB에서 다시 이제 백엔드로 요청을 전달하고 또 그 응답을 프론트에 이제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클릭 요청을 보냈을 때 먼저 앞에서 적용을 한 후에 백엔드로 요청을 보낸 후 이제 DB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다시 백엔드로 받고 이제 또 클라이언트 측으로 왔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UI 변화 없이 이제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유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먼저 적용한 후에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하는 함수에 값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제 몰랐지만 프로젝트를 마치고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낙관적 업데이트란 이제 제가 앞에서 구현한 것처럼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 등의 작업을 요청했을 때 UI에서 즉시 업데이트를 먼저 수행을 하고 서버 요청 처리를 하는 이제 로직입니다. 이후에 성공했을 때는 추가 작업 없이 UI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 실패를 했다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낙관적 업데이트를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서버 응답 지연 시간이 없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시스템이 빠르고 반응적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단점은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면 이제 사용자는 뒤집었지만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든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상태를 되돌려야 하는 로직과 에러 처리를 더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 업데이트가 저는 이제 많이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버튼, 그 쇼핑몰에 장바구니를 담는 로직들 등에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그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유저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유저가 이렇게 드래그를 시작을 하면 드래그가 끝나고 새로운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보내게 됩니다. 프론트에서 DB로 보내고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마쳤구나 라고 인지해야 하는데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자면 유저가 드래그를 하고 끝냈을 때 새로운 좌표가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유저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전 업데이트된 좌표로 강제 이동을 하게 되고 서버에서 이제 다시 응답이 오는 시간 동안 이제 이전 좌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다시 응답이 왔을 때 마지막 좌표로 업데이트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깜빡이고 순간이동하는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거 반전 그리고 이제 레이어 변화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적용 효과를 주기 위해서 로딩 중일 때 이제 요청을 보낼 때 로딩 처리를 하고 로딩 중일 때 드래거블 컴포넌트에 포지션을 undefined 처리를 해주면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원하는 위치에 고정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래그를 시작하기 전에 포지션은 어떤 특정 좌표에 위치해 있고 로딩은 false로 이제 처리하였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드래그 끝났을 때 이제 요청을 보내면서 로딩은 true, 이제 포지션은 undefined로 이제 유지를 하고요. 좌표가 백엔드로 가고 DB에서 이제 응답을 다시 보냈을 때 새로운 좌표에 대한 값을 바로 이제 넣으면서 이제 사용자가 보기에 아,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 바로 움직일 수 있었구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는 이렇게 한 번만 드래그하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연속적으로 드래그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똑같이 드래그를 시작해서 끝나고 이 좌표를 이제 좌표에 대한 요청이 보내지는 사이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래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좌표가 요청이 보내지고 있는 사이 또 세 번째 드래그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까는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이 사이에 첫 번째 좌표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면서 이제 로딩이 false로 풀리고 첫 번째 좌표로 고양이가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저는 나는 분명히 세 번째 드래그 위치에 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버벅이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좌표에 대한 이제 응답이 왔을 때 또 갑자기 두 번째 좌표로 이제 강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드래그에 대한 요청이 응답이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고양이가 위치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와 같이 DB에 저장되는 타이밍 때문에 undefined가 갑자기 풀리면서 포지션이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된 좌표로 지정이 되면서 고양이가 이전 좌표와 마지막 좌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깜빡임을 유저가 느끼게 되었고요.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와 상관없이 한 번의 로딩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심볼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심볼은 고유하고 변경 불가능한 원식 값으로 주로 객체의 고유한 프로퍼티 키로 사용되는데요. 이 심볼은 생성할 때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서 동일한 설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다른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example이라는 설명을 붙여도 이 심볼1과 심볼2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방금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드래그, 두 번째 드래그, 세 번째 드래그까지 마쳤을 때 첫 번째 좌표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마지막 요청인지 확인하는 로직을 넣어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로딩을 true로 유지하고 첫 번째 좌표가 도착했지만 포지션은 undefined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좌표가 도착했을 때도 이제 마지막 요청인지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요청이 아니라면 로딩을 true를 유지하고 포지션이 두 번째 좌표가 왔지만 undefined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표가 도착했을 때 이제 마지막 요청인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 요청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로딩을 그때서 풀고 세 번째 좌표로 이제 그 포지션을 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케이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유저가 드래그 중일 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한번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동작할 때 당연히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드래그 중일 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고양이가 내가 동작하고 있는 위치와 다르게 갑자기 강제 이동하는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낼 때 심볼을 이제 요청을 보낼 때도 심볼 값을 넣어주지만 이렇게 방금 주석 처리한 것처럼 드래그를 시작할 때도 고유한 심볼 값을 넣어주면서 원하는 대로 드래그를 해도 이제 더 이상 강제 이동하는 현상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제가 사용한 코드 전체가 아니라 이 드래그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유저가 드래그를 시작했을 때 심볼 값을 드래그라는 설명을 주면서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요청이 시작되었을 때, 드래그가 끝났을 때, 요청이 시작될 때 또 심볼 값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초 정도 지연 시간을 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래그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를 했고요. 이 앞에서 이제 이 좌표에 대한 값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럼 마지막 요청에 대해서만 이제 DB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요청이 마지막 요청인지 확인하는 부분의 코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보기 조금 어지러우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간초별로 이제 마지막 요청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디폴트 포지션이 아니라 포지션을 계속 왜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해결한 걸 보면 포지션을 undefined를 하면 이제 항상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고양이가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화면 크기가 변할 때 드래그 하지 않더라도 이 포지션을 강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 포지션을 항상 undefined가 아니라 로딩이 끝나면 최신 위치를 항상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하였습니다. 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면서 이제 디폴트 포지션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에 대한 것도 화면 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어렵게 구현을 하면서 이제 로딩 텀에서 생기는 이제 그런 지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자 경험을 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었고요. 화면 크기 변화 대응 등의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었고,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고양이를 상호작용할 때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는 UX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 경험 중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상태 관리와 성능 최적화, 그리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 HTML, CSS 스터디 3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가시면은 영상에 모집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저희 스터디 시작은요 1월 5일부터 시작을 하고 1월 1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주 동안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하면 좀 재밌는 거 하는데 한번 나도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봐 하기에 딱 좋은 기간이죠. 2주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해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